투표율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야권에 유리하다, 이런 주장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선 이 주장,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야 지지층 특성이 바뀌어서 투표율이 높으면 오히려 여당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앞에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우선 이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나 국민의힘이 유리하나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솔직히 반반인 생각입니다.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좀 사실과 좀 다르지 않나.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예전의 논리는 이제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네. 전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네. 오히려 민주당을 심판을 하러 국민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었나요, 그때가? 맞습니다. 예.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선거에서도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 높다고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건 결국 옛말이라는 거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리고 김민석 의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전 투표율이 자, 오후 5시입니다. 5시 기준. 지금 6시 좀 넘었는데 오늘 첫날 사전 투표율 14.08%, 21대 총선보다 3.15%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 투표율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저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오늘 예비 배우자랑 오늘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줄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재선거 할 때도 뭐 지방선거 할 때도 네.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유독 좀 되게 많이 있는 거를 봐서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어쨌든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이제 좀 과반으로 좀 당선이 당이 이제 당선이 되면 오히려 후보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저는 투표율이 높은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율이 높은 게 더 좋다. 네. 그리고 사실 지난 총선보다 3.15% 높은 건데, 만약에 정말 야권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그런 주장하는 것처럼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으면요, 사전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더 높게 나왔어야 돼요. 3.15% 높은 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10%, 최소 10% 이상은 사전 투표율이 높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0%나 더 높기 때문에 이 정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구나, 중도층들이 많이 나왔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반면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전 투표, 보수 지지자들은 본 투표를 선호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정권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관리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하셔라 해서 보수 지지자,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도 많이 사전 투표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합쳐졌기 때문에 3.15% 높은 것은 야당 지지자들만이 많이 나갔거나 아니면 정권에 실망한 이런 중도층들이 많이 나가서 3.15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사전투표를 안 했던 보수 지지자들이 나갔기 때문에 3.15 높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러한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좀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젊은 층, 이제 20대, 30대들만 이제 사전투표를 하러 많이 갔었는데, 네. 오늘 가보니까 30대, 30대, 40대, 50대 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보수층, 이제 60세나 이제 70세 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던 게 좀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옛날과 좀 다르게 좀 네. 사전투표소 분위기도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전투표장 분위기가 예전에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엄청 그러면? 많았죠. 네. 근데 오늘 사전투표하러 가 보니까 50대 이상 고연령층들이 많았다. 네. 네.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오시거나 이제 그분들 이제 거동이 불편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시거나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또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대학생 갓 20살 졸업한 대학생 손자, 손녀, 손녀들과 같이 투표장에 가는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못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같이 투표장에 가는 모습 찾아보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저도 봤고 또 온라인에서도 인증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채팅창에서도 자 아직도 본투표 좀 선호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사전투표를 하고 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희 펜앤마이크에서도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특히 말하는 이 보수 진영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총선 여론조사 관련해서요. 신뢰도에 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과대대표 논란의 진실이 점점 사실로 밝혀지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 그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꽃인가요? 네. 아니 여론조사 꽃에서 이번 총선 여론조사 꽃에서만 지분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뭐 수백 건을 여론조사를 혼자 김어준 여론조사 꽃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럼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여론조사는 다 무엇이냐?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아 여론조사 보고 실망하는 게 오히려 좀 바보 같은 일이었구나. 여론조사가 진보 가표집이 되었던 게 사실이구나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투표하러 가야겠다. 이런 열풍도 강하게 불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그게 2018년도에 신생업체예요. 예. 신생업체인데 그게 이슈가 됐던 거는 원래는 그 저희 그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인지도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게 유일하게 그때 한 번 예. 그 제일 근접하게 1% 차이가 났었나요? 그 여론조사랑 투표율이랑 실제 투표랑 딱 1% 차이 정도 나가지고 네. 그게 한 번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네. 그게 요번에도 솔직히 말해서 똑같다고 보장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거기 여론조사 꽃은 이게 그 시민들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 구독자들 위주로 추첨을 해가지고 돌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보 쪽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걸로 이제 다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있는 그 여론조사국 김어준 대표로 있는 데는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좀 다르다. 네, 거기는 구독자형으로 좀 가입을 하게 되면 예. 그 안에서 이제 돌리게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그 국민의힘한테는 되게 안 좋게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뭐라 할까요?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그 앞서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굉장히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 했는데 MBS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사진 있잖아요. 여기 이 결과가 나온 MBS도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1% 차이를 예상했어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 MBS가요.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1%가량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0.7% 나왔잖아요. 네. MBS를 왜 저거 MBS 그냥 국민의힘에 보수 진영에 높게 주는 여론조사 아니야 하는데 막상 지난 대선 때 가장 근접하게 맞춘 곳이 MBS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꽃은 믿는데 MBS는 안 믿어. MBS는 부정해.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만 믿고 뭐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신뢰도 뭐 여론조사 꽃 말고도요. 네. 다른 여론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신뢰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최근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뭐 100%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냥 참고용으로는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합니다. 뭐 후보자한테 안 좋게 나오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예. 뭐 후보자한테 좋게 나왔어도 그냥 그 내부 참고용일 뿐이지 그게 뭐 100% 신뢰가 있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사람한테 이제 무작위 추출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는 신뢰도는 없죠. 네. 근데 세네 개 정도의 이제 신뢰도라면 네. 그거는 어느 정도 한 70%는 맞지 않을까. 똑같이 나오면요. 예. 똑같이 나오면 예. 자 그래서
그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 뭐 지금 2번, 4번, 뭐 8번 투표 번호를 말하는 것 같아요. 2번, 4번, 8번. 나는 뭐 2번, 8번이다. 2번, 4번이다. 뭐 2번을 찍든 22번을 찍든 8번을 찍든 88번을 찍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투표는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투표를 해야 투표장에 가야 번호를 찍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셔야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투표장에 안 가고 뭐 2번이고 4번이고 8번이고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일단 투표장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